이전에 아이한테 자꾸 화를 낸다라는 주제를 다룬 적이 있는데 그 이전 건과는 좀 다른 거죠? 분노 폭발. 네, 같은 연장선인데 더 매운맛인 매운맛. 거죠. 예. 사실은 조절이 안 예, 되는. 조절이 안 되는 거. 분노의 감정 자체는 자연스럽다. 근데 그 정도가 너무 과한 거. 이제 보통은 분노 폭발이라는 게 뭐냐면은 어떤 스트레스의 정도, 내가 느끼는 스트레스의 정도에 비해서 더 과하게, 더 충동적으로 행동으로 화가 이제 폭발되는 그거를 그 정도를 내가 조절을 평소에는 이제 할 수 있었는데 그게 조절이 안 되는 상태. 그냥 끝까지 음, 가버리는 그런 느낌. 정말 그렇게 다 해버려야지, 예, 질러버리는, 다 네. 질러버려야지만 내가 해소가 해소가 되는. 되는 그 네. 느낌을 경험하는 그거를 이제 표현하는 거고요. 예. 그렇게 질러버려야만 해소가 될 때가 있잖아요. 있죠, 있더라고요. 있죠. 그럴 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? 정말 질러버려야 되나요? 근데 이러고 나면 사실 마음이 또 편치가 않아요. 그쵸. 시간이 지나고 나면 내가 왜 이러지? 나 진짜 왜 이런 사람이 해서 전 또 자괴감 같은 게 좀 다 들더라고요. 네. 마찬가지죠. 그게 이제 보통은 또 그 대상이 아이를 향하게 되니까 더 자괴감으로 이어지고 그 분노 폭발이라는 게 역시 방어 기제예요. 방어 예, 기제요? 쉽게 말하면은 우리가 심리적으로 뭔가 갈등을 겪을 때 그 갈등을 우선 덮기 위해서 하는 행동들을 방어 기제라고 하는데 합리화도 이제 그런 거고 좋게 생각하는 것도 그런 네. 거고 아니면은 내가 불편한 걸 아예 피해버리는 회피 이런 것도 이런 거고 근데 이 분노 폭발이라는 거는 행동화라는 방어 기제로 설명할 수 있거든요. 행동화. 내 감정적인 어떤 충동이나 이런 갈등이 막 올라오는 거를 행동으로 질러버려서 해결해 버리는 거. 음, 근데 막 이게 소리를 지른다거나 그쵸. 막 그쵸. 소리를 지르거나 뭔가 막 부시거나 물건을 던진다거나. 이런 과격한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 이제 행동화인데 그거를 하지 말아야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왜 하냐에 접근을 해야지 오히려 해결이 돼요. 왜 하나? 예, 내가 왜 이런 행동을 하게 예, 예, 됐냐? 예, 예, 원인을? 예, 예. 아, 근데 그 원인이 우선은 원인이 있을 테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이 방어 기제는 그거를 자꾸 쓰다 보면은 더 강화가 되거든요. 모든 게 합리화도 어, 자꾸 하다 보면 합리화를 맞아. 다 하게 되고 네. 회피도 계속 하다 보면 회피를 더 많이 하게 되고 그래서 음, 폭발을 자꾸 시키다 보면 폭발이 더 많이 일어납니다. 그래서 나중에는 이게 주객이 전도돼서 처음에는 내가 감정적인 갈등 때문에 폭발을 시켰는데 나중에는 폭발을 안 시키면 내가 감정이 더 힘들어. 그래서 아, 폭발을 시켜야지만 마음이 편해. 이런 식으로 바뀌는 경우들도 되게 많아요. 이런 게 분노 조절 장애인 거예요? 분노 조절 장애라는 것 자체는 진단명은 없지만 네, 보통 사람들이 그 용어를 많이 쓰죠. 네, 그리고 정식 진단명으로는 간헐적 폭발성 장애라는 게 있는데 네. 그거는 이제 보통 분노 조절 장애랑 비슷한 느낌이에요. 음, 중요한 게 원래 이상한 사람은 절대 아니에요. 그러니까 뭐 사이코패스나 이런 사람은 아닌데 음. 평소에 아무 문제 없이 잘 지내다가 간헐적으로 완전 뚜껑이 열려서 한 번씩. 엄청난 행동을 해서 실질적으로 피해가 엄청 크고 관계에서 오, 크거나 경찰서에 갈 지경 또는 재산에 어떤 피해가 있을 정도로 네, 이제 질러버리게 되는 그런 거를 일컫는데 보통 엄마분들이 육아를 하면서 경험하는 거는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네. 그냥 아이한테 확 소리를 질러버리는 음, 그것만으로도 굉장히 폭발을 스스로 경험하고 아이에게도 안 좋고 나에게도 안 좋은 행동을 자꾸 반복하는 사람일까라고 네. 자책할 게 아니라 그 이면에 있는 거를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. 왜 그럴까? 그만큼 감정이 쌓여 있으니까 폭발되는 거예요. 해결되지 않고 감정의 안에서 쌓여 있을 때. 근데 해결할 수 없는 감정들도 있잖아요. 뭐 예를 들면 예, 현실적으로, 네. 예. 그게 감정이라는 거는 사실은 현실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현실하고 상관이 많은 없어요. 분들이 현실하고 상관이 있다라고 또 생각을 하죠. 감정은 어떻게 보면은 내 마음에 있는 거라서 현실이 아무리 좋아도 내 감정은 안 좋은 쪽, 불편한 쪽으로 갈 수도 어, 있는 거고요. 네. 현실이 많이 괴로워도 어느 정도 안정되는 방향으로 갈 수도 있는 거고 꼭 비례하지는 않는 건데 많은 분들이 내가 지금 뭐 스트레스 받는 거, 우울한 거, 불안한 거, 짜증나는 거는 지금 육아의 현실이 이래서 그래. 음, 그러니까 내가 이 현실을 어떻게 바꿀 수가 없어. 나는 지금 이런 상황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야. 내가 혼자 독박 육아해야 되는 상황이야. 어쩔 수 없어라는 식으로 이 감정을 그냥 어쩔 수 없다라고 이제 수용해 버리는 예. 거예요. 근데 그게 조금은 다르게
저희가 수용이라는 게 중요하다라고는 말씀을 드렸지만 수용이라는 건 사실은 내가 내 입장에서는 이런 감정을 느낄 수 있어. 100% 타당해.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는 게 수용이고 지금 문제가 된다고 제가 설명드리는 거는 그냥 포기하는 거예요. 그냥 체념. 그러니까 네. 인정하는 거하고 체념하는 너무 거예요? 다르죠. 어. 뉘앙스는 약간 헷갈릴 수 있는 뉘앙스이긴 하지만 너무 달라요. 그냥 나는 어쩔 수 없어. 나 이런 인간인데 뭐 어떻게 해. 이런 식으로 하는 게 그게 체념인 체념인 거죠. 거죠. 예. 포기해버리는 예, 거. 예. 항상 이 현실요가에서 다루는 게 다양한 감정인 이유가 분노 폭발이라는 거는 결과물이에요. 그리고 분노라는 감정 역시도 그냥 표면적인 감정이지 그 이면에는 내가 분노를 폭발적으로 경험하게끔 이면에 있는 나만의 고유한 감정들이 다 있어요. 어떤 사람들은 자존심 상했을 때 폭발되는 경우도 있고요. 어떤 사람들은 좌절을 또 경험했었을 때 폭발되는 경우도 있고요. 사람마다 그거는 되게 달라요. 어떤 사람은 굉장히 부끄럽고 창피함이 느껴졌을 때 그러는 경우도 있고요. 그 이면에 있는 감정을 헤아리는 걸 해야 되는데 그게 참 어렵다고 계속 말씀을 하시는 거 너무 이해되고요. 많은 분들이 그게 어려운 이유가 개념을 그 화가 폭발되는 그 상황에 내 감정을 인식하려고 하니까 이미 나는 뚜껑이 열린 거예요. 그때는. 네. 뚜껑이 열렸을 때는 감정 인식이 안 돼요. 그냥 멘붕에 빠지는 거예요. 네네. 그래서 평상시에 해야 돼요. 근데 많은 분들이 평상시에는 내 감정 관심 없다가 꼭 아이한테 폭발시킬 때만 화를 낼 때. 네, 그때만 나 왜 내 이럴까? 감정이 이럴까를 인식하죠. 네네네. 그게 아니라 평상시에 그냥 고요한 순간 아무렇지도 않은 그냥 일상의 순간에서 나의 감정에 그냥 숨 쉬듯이 익숙해져야 돼요. 선생님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출퇴근 시간이 좀 길거든요. 네, 그럴 네. 때 운전을 하면서 네. 가끔씩 나는 오늘 뭐 지난번에 무슨 일 있었지 마음 상했던 일이나 그쵸. 아니면 기분 좋았던 일이 이렇게 떠오를 때가 있어요. 그쵸. 조용히 운전하고 갈 그쵸. 때 보면 그럴 때 내 감정을 보는 거예요. 그런 것들이. 네, 그게 떠오르는 것도 사실은 내가 떠올려야지 계획해서 떠오르는 게 아니에요. 그냥 훅 떠오를 때가 근데 왜 있어요. 떠오를까? 그거에 어. 집중하셨는데 떠오르는 이유는 내가 내 스스로 자정작용을 하는 거예요. 아. 지금 요 에피소드는 나한테 이거는 어떤 감정을 불러일으켜서 쌓여 있는 거야. 그러니까 너가 좀 이걸 좀 다시 끌어올려서 생각나서 이 감정을 좀 해소해야 돼라고 나한테 신호주는 거예요. 너무 신기하다. 그러니까 그거를 나 왜 이렇게 쓸데없는 생각이나 하고 있고 이런 식으로 덮어버리지 말고 이게 떠오르는 건 이유가 있는 거다. 그때 떠오르는 게 그 사건 자체가 물론 떠오르지만 사건을 떠올리는 것 자체가 나한테 중요한 게 아니에요. 나한테 주는 내 마음의 숙제는 뭐냐면은 그 사건에서 내가 경험한 감정을 다시금 이제 올려봐라. 근데 그 떠올리다 보면 느낌이 오거든요. 네. 그때 생각이 떠오르다 보면 뭐 화가 날 수도 있고. 네. 저는 이제 친구랑 뭐 얘기하다가 네. 마음이 좀 상했어요. 그쵸. 별일이 아닌데, 둘 상처받은 다 거. 별일이 아닌데, 정말 별일 아닌 걸로 마음이 상하니까, 다시 그때 나 좀 마음이 상했어라고 얘기하기도 애매하고, 뭐 어떻게 해야 될까 막 고민을 하고 있는데, 그 운전하다 갑자기 생각나는 거예요. 그래서 기분이 좋지 않은 마음을 보고,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? 지금 얘기하신 것 중에서 또 중요한 프로세스가 작동된 게 뭐냐면은 생각으로 그걸 덮어버리려는 것들이 있었어요. 뭐냐면은 별일 아닌데라는 말. 네, 자꾸. 그걸 이제 내가 그 장면을 떠올릴 때 생각으로 덮어버리는 거예요. 이거는 별일 아닌 거야라고 한번 덮는 거예요. 그러더라고요. 근데 그걸 왜 덮을까? 사실은 감정이 뭔가 불편한데 그냥 빨리 덮어버리려고. 그냥 그래서 빨리 치워채보려고. 별일 아닌데 왜 감정이 불편하겠어요? 별일인 거예요. 별일인 거고 별일이네. 그다음에 또 덮여지는 프로세스가 뭐냐면은 내가 지금 그래서 이 일을 다시 한번 그 친구한테 언급을 할까 말까 네. 요 고민하는 프로세스 이게 역시 생각이에요. 할 것이냐 했었을 때의 경우의 수 안 했을 때의 경우의 수 이런 식으로 쫙 또 생각이 펼쳐지는 거예요. 근데 이거 역시 덮는 거예요. 그 이면에 있는 감정은 불편한 감정이에요. 근데 감정이 불편하니까 덮어버리는 거라서 이 불편한 감정을 불편해도 끄집어 올려서 뭔지 제대로 봐야 돼요. 제가 감정을 느껴야 된다고 표현하는 게 좀 두리뭉실해서 그러실 수가 있는데 예를 들면은 감정이 상한 게 그냥 내 감정은 상한 감정이다 이렇게 단순한 게 아니에요. 뭐 때문에 상한 게 있어요. 예를 들면은 친구가 지금 무슨 얘기 하다가 뭐 작년에 집 샀는데 집값이 조금 올라가지고 뭐 속상하다 이런 얘기 했어요. 네. 그럼 내 감정이 어때요? 안 좋아. 예를 난 들어서 전세니까. 나는 만약에 전세라고 쳐요. 그럼 감정이 어때요? 안 좋지. 나는 또 집주인한테
연락 와가지고 또 연장하나 안 하나 이런 불안한데. 그런 불안감도 감정이 작동되고 또 위축되는 감정도 있고 네. 또 중요한 감정은 이제 그 질투심도 있을 수 네, 있고 그럼요. 그다음에 뭐 자랑하는 거야 뭐 이러는 거 그다음에 난 배려받지 못한 느낌 나 무시하는 거야 나 집 돈 없는 거 생각- 뻔히 알면서. 이런 식으로 다양한 그런 생각들이 동반된 감정들이 하나하나 있을 수 있어요. 이런 감정들이 내 입장에서는 타당한 거거든요. 근데 생각으로 좀 많이 덮어버리는 게 아니 이 친구가 뭐 그렇게까지 생각하지 않고 그냥 한 말인데 난 왜 이래 이런 식으로 그게 아닌 거예요. 괜히 그냥 지나가는 말이었는데 내가 왜 이렇게 작은 거에 민감하게 반응해? 내가 왜 이렇게 예민해? 진짜 없어서 그런가? 나 민감한 거예요. 나 정말 집 없어서 지금 서운해서 이런 건가? 집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집 없는 거에 대한 서운한 감정이 있어서 그런 그런 거예요. 근데 거구나. 그거를 자꾸 무시하고 외면하다 보면은 내 안에서 쌓이고 그런 상황에서 오히려 이것까지 가면돼가지고 더 복잡해지는 거고. 그래서 뭐 그걸 자꾸 돌이켜서 곱씹는 게 중요해요. 곱씹는 게 중요해요? 생각으로 곱씹는 거는 덮어버리는 것만 자꾸 해서 안 좋고요. 감정으로 곱씹어야 돼요. 감정으로? 네, 내가 이런 디테일한 그때 그 순간에 뭐 약간 무시하는 느낌이 들면서 화도 났고 부럽기도 했고 그다음에 뭔가 나를 배려하지 않는 것 같아서 서운하기도 했고 섭섭했고 이런 식으로 친구가 원망스럽기도 했고 막 이런 감정들을 곱씹어야 돼요. 곱씹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? 곱씹기만 해도 많이 네. 해결돼요. 근데 그거를 다들 별로 안 해봤기 때문에 그게 뭐 그다음에 난 뭘 해야 될 것 같은 네. 그 마음이 들어요. 네, 근데 그다음에 그냥 뭔가를. 거기까지 끝. 여기서 끝. 네, 여기서- 예전에도 말했던 우리가 끝. 끝. 여기서 끝낼 수 있어요. 그러면은 이미 감정이 해소된 상태에서는 친구한테 말을 안 해도 괜찮고요. 말을 해도 괜찮아요. 그래서 내가 뭘 해야 되는 거냐에 자꾸 집중하는 이유 역시도 생각으로 덮는 거예요. 나중 이것도? 일을 자꾸 생각하는 거. 지금 일을 피하기 위해서. 맞아. 지금 네, 이거 감정 보기 불편하거든요. 싫으니까 네, 자꾸 다른 걸 불편하거든요. 물어보는 네. 거구나. 불편한 게 알겠습니다. 맞지만 불편해도 인식해야지 결국 편해진다. 이 얘기를 계속 드리는 거예요. 네, 현실류가 오늘은 화가 과하게 표출되고 조절할 수 없어 힘든 분노 폭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. 참 화라는 감정이 다루기도 쉽지 않고요. 또 화를 내고 나면 그런 나 자신이 부끄럽고 두려워서 그 감정 자체를 자꾸만 피하게 되는데요. 피한다고 사라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눈덩이처럼 더 커져서 분노 폭발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하니까요. 불편하고 어렵더라도 내 마음에 어떤 어려움이 화로 표현되는지 살펴보는 훈련 계속 좀 해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. 저희가 도와드릴게요. 저희도 하고 있습니다. 네, 현실류가 저는 지금까지 아나운서 박민영이었고요. 저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정우열이었습니다.